파트는 판단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 극한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x는 a에서 극한값을 갖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었지 우리는? 푸는 방법은 a에서 좌극한하고 a에서 우극한이 같은지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제 리미트 교, 이 리미트 교를 좀 자꾸 이렇게 편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a에서 좌극한은 이렇게, 요놈은 리미트 a에서 우극한을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여기는 0은 0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지? 무한수야, 무한수. 굉장히 작은 값이야, 양수야. 그러니까 0.000000000000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굉장히 작은 양수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좌극한, A에서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고 다르면 발산,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원이잖아. 이제 두 번째 단원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연속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야. y는 fx가 있고 함수식이 있어. x는 a에서 연속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연속이냐 이렇게. 그럼 얘는 좌극한 값 구해주시고 우극한 값 구해주시고 함수값을 구해서 이 세 개가 다 같으면 연속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를 하고 뭐만 추가하면 돼? 제일 간단한 함수값 그냥 a값 대입해서 나온 결과물 이 세 개가 같으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편하게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좌, 우, 함이 같으면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교육과정 상에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원래는 하고 있죠. 1번 극한값이 존재한다. 리미트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또 이걸 선생님이 알파라고 할게요. 극한값 존재. 극한값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함수값이 존재한다.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존재한다. 함수값 존재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알파랑 베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연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거를 편안하게 그냥 좌우 함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선생님이 표시를 하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이거는 외워줘야 됩니다. 이게 연속을 판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왜요? 이렇게 붙을 필요는 없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y는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놈이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성질이에요. 극한의 성질처럼 연속의 성질이거든. 첫 번째, 연속하는 함수에 내가 숫자를 곱했어. 그래도 연속입니다. 두 번째, 연속하는 함수끼리 더하고 빼도 연속이에요. 세 번째, 연속하는 함수끼리 곱해도 연속이 나옵니다. 네 번째, 연속하는 함수끼리 나누어도 연속이야. 대신에 분수기 때문에 당연히 a에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요. y는 gx도 마찬가지야.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둘 다 연속한다라고 나와 있을 때 곱한 것도 연속인 걸 확인해 볼게요. 곱한 함수. 선생님 hx라고 할게. fx 곱하기 gx. 이놈이 x는 a에서 연속인 걸 보일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a에서의 좌극한, a에서의 우극한, a에서의 함수값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럼 이제 hx는 fx 곱하기 gx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a에서의 좌극한, a에서 좌극한 이렇게 곱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a에서 우극한, a에서 우극한 얘네들이 곱하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함수값이지 fa 곱하기 ga 이 세 덩어리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fx는 a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다 같아요. 이거를 그냥 알파라고 할게. 여기 있는 부분이 알파야. 얘도 알파야. 얘도 알파야. 좌우함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놈 gx. a에서의 좌극한, a에서 우극한, a에서 함수값이 다 똑같죠. 왜냐면 연속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이 부분을 내가 베타라고 쓴다고. 이 오른쪽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베타가 되는 거지. 이 부분. 베타. 곱하기니까. 여기도 베타. 여기도 베타. 항이 같지. 이렇게 그냥 쉽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네, 증명 안 해도 돼요. 그냥 연속 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연속이다. 대신에 분수는 분모는 0이 안 되는 거고요. 숫자는 곱해도 상관없다.
지금 선생님이 이걸 증명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두 함수식이 있을 때 둘이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연속임을 물어보는 거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쉬운 거예요. 그냥 fx 하나만 나왔어.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서 얘만 나왔어. 얘만 fx. 그럼 이제 생각해봐봐. 1보다 작을 때는 쭉 연결이 되어 있죠. 1보다 클 때도 쭉 연결이 돼 있지. 그럼 1일 때만 좀 이상하잖아. 그럼 여기 fx가 많이 문제를 물어봐. fx가 어디서 불연속이냐, 연속이 아닌 걸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부르거든요.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가 불연속이겠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를 때 불연속이라고 하겠죠. 왜냐면 연속은 어때?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똑같은 걸 연속이라고 하기 때문에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다르면 당연히 불연속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좌극한은 1이야.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야.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벌써 눈으로 봐도 끊어져 있잖아. 너네 연속한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 이런 게 연속이잖아. 연결되는 거. 불연속, 끊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 문제가 나오겠냐고. 함수 하나가 나온 걸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물어보진 않는다고. 보자마자 끊어져 있잖아.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의 100%는 다 뭐겠어? 함수 두 개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 이거에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연속끼리 더하고 빼거나 곱하고 나눌 때는 연속이란 말이야. 그럼 연속끼리는 안 물어볼 거 아니야. 당연히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불연속인 놈을 물어본다고. 여기가 y는 fx고 여기가 y는 gx예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불연속인 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얘 연속이고 얘 불연속이고, 아니면 반대로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연속이고, 아니면 둘 다 불연속인 거. 둘 다 연속인 건 물어보진 않는다고. 왜냐면 다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 연속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지. 그리고 만약 함수가 하나만 나온다면 합성함수, 자기 자신, 아니면 제곱, 뭐 이런 형태 하나만 나온다면 자기 자신을 합성하거나 제곱했을 때 연속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다 두 개, 아니면 하나 나왔을 때는 합성함수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또 요거 한번 곱하기로 돼 있죠. fx, gx를 써볼게. 1에서 좌극한, 왜 1이니? 1에서 물어봤으니까. 1을 말고는 다 연속이잖아. 1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다 연속이야. 1보다 작을 때 연속, 얘도 1보다 작을 때 연속. 연속끼리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다 어차피 연속이라고. 그래서 둘 다 1인데만 끊어져 있잖아. 찬영아 보여? 이거 끊어져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제 1에서 연속인지 물어봅니다. 이제 얘한다. 얘 곱하기야 지금. fx 곱하기 gx를 x가 1에서 지금 연속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좌극한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극한 계산할 겁니다. 이제 우극한.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함수값.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1에서 좌극한 어디 있어? 요점이죠. 1. 1에서 좌극한 어디 있어요? 요점이죠. 마이. 선생님 왜 1보다 큰지 작은지 그런 거 안 따져줘요? 합성함수가 아니잖아. 지금 요 생긴 모양이 합성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1보다 큰지 작은지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어. 그냥 바로 그냥 극한값 계산하시면 된다고. 마이너스 1. 이제 얘 1에서 우극한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1. gx 1에서 우극한 1. 그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되죠? 그럼 일단 극한값은 존재하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으니까 연속인 거는 함수값까지 봐야 된다고. F1 여기 있죠? 1 G1 여기 있지? 우와 다르죠?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하고 달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가로 안에 이제 gx가 있어요. 이제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1보다 큰지 작은지 그냥 1인지를 정확히 따져주셔야죠. 1에서의 좌극한 이렇게 쓰는 거지.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함수값 요거 계산하시는 겁니다. 얘부터 출발합니다. 1에서 좌극한 어디야? 요점이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죠? 그냥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F-1은 어디 있어? 요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이거 집어넣으면 그냥 1이겠죠, 얘도. 1. 우극한 갑니다.
1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요점이죠? 얘도 그냥 1이네. 1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그냥 1 이렇게 됩니다. F1은 어디 있어요? 요지점이죠? 이렇게. 네, 강근은 그래서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함수값입니다. G1. G1은 역시나 1이네요. 아까 F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 같다. 우와, 연속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연속이 되겠습니다. 쉽잖아.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마지막입니다. 이제 G.fx겠네요. 1에서 연속인 걸 물어봤습니다. 똑같아요. 좌극한, 좌극한 구하시고 우극한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값을 구해서 같으면 연속, 다르면 부연속이 되겠죠. 1에서 좌극한 그냥 1, 이 자리 1. G1은 1. 1에서 우극한 1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마1. 마이너스는 대충 요 정도 있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냥 마1. 어이구, 얘 벌써 다르네. 할 필요 없죠. 한번 볼까요? 0에서 불연속인지 물어봤으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0에서 좌극한 0에서 우극한 0에서 함수값 요게 같으면 이제 연속이고 다르면 불연속이 되겠죠? 일단 얘부터 그냥 요거 왼쪽부터 다 해볼게. 0에서 좌극한 2 얘는 합성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2라고 쓰는 거예요. 구별을 해야지. 지금 요거 바깥에 2가 없잖아. 이게 합성함수고 두 개가 있는 게 합성함수고 얘는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 이럴 때는 얘가 2보다 큰지 작은지가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0에서 좌극한 요지점이냐 요지점 2 우극한도 요 있잖아 2잖아. 0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2. 함수값은 0을 집어넣는데 위로 가면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지금 밑으로 가서 만나는 이 점이 정답이지.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지. 아니라고 이 점은 없다는 뜻이야. 위로 올라가면 안 만나. 밑으로 가야죠. 마이너스 1. 그럼 얘 구합니다. gx 0에서 좌극한 마1 0에서 우극한 요 점이지? 0 할 필요 없잖아. 얘네들이 벌써 다르잖아요. 불연속이다. 이 기억은 맞다. 불연속. 값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이제 합성함수 모양입니다. 0에서 좌극한 0에서 우극한 이제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큰지 작은지 어떤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다고. gx 갑니다. 0에서 좌극한 0보다 작은 거를 집어넣어.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잖아. 그냥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함수값이 되겠죠? f 마이너스 1 어디 있어? 여기 쪽이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극한 겁니다. 0에서 우극한 0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요점이죠. 얘는 분명히 0보다는 밑에 있어요. 이 부분이 0보다 작다. 그럼 0에서 좌극한 0에서 좌극한은 요 지점이죠. 2 얘도 불연속이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 0에서 좌극한 0은 여기 있지. 0보다 작은 거, 이 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요 점을 대입하면 요 자리 오죠? 2보다 어때? 2보다, 여기가 2잖아. 2보다 밑에 있죠? 2보다 작다. 요 부분이 2보다 작다. 그럼 얘, 2에서 좌극한. 뭐 얘는 요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요.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얘, 0에서 우극한. 0보다 큰 거를 집어넣으면 요 점이죠? 얘도 2보다 작죠? 똑같네.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지막 F0. F0은 요 점이죠. 마이너스 1. 요 자리가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대충 요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집어넣으면 Y값 마이너스 되겠죠. 불연속이죠. 틀렸네. 기억하고 이은이 정답입니다. 구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지금 x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로 돼 있죠. 얘를 이제 구간으로 표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양 끝점이 등호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가로를 치는데 이렇게 90도 직각으로 꺾인 가로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컴마 쓰는 거예요. 3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지. 등호가 안 들어가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곡선의 가로를 쳐주는 거예요. 1,5 순서상 아닙니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는 표시예요. 그럼 얘 순서상이랑 헷갈릴 수 있잖아. 여기다가 이제 구간이라고 앞에다가 글자를 써주셔야지.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죠. 그럼 얘는 마3은 등호가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직각인 가로를 쳐줘야 되고 콤마 4는
등호가 안 들어가죠? 이렇게 가로를 동그란 가로를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만 바꿔서 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게 편한데 그냥 쓰는 거야. 이런 새로운 기호를 그냥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131번을 보면 이번에는 x가 4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그럼 왼쪽은 없잖아. 계속 줄어들죠. 가로치고 마이너스 무한대. 4는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4보다 작은 놈, 이게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야. 얘도 구간이라고 이렇게 앞에다가 써주셔야죠. 그럼 얘는 3보다 같거나 크죠? 시작이 3입니다. 쭉 갈 거 아니야. 무한대. 무한대는 역시나 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쳐주시면 돼요. 네, 이런 게 바로 구간입니다. 단순하지? 등호가 들어가면 요거. 등호가 안 들어가면 동글뱅이. 왼쪽이면 요거, 오른쪽이면 요거. 왼쪽이면 요렇게, 오른쪽이면 요렇게. 시작하면 되죠. 시작점, 끝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마3보다 같거나 크고 4보다 작다. 시작과 끝이야. 왼쪽, 오른쪽입니다. 요 모양이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요거가 요거다. 호환 서로 양쪽, 오른쪽 호환을 시켜줘야 된다. 40번 뭐 이런 것이 x가 1보다 크다 라고 나왔어. 얘를 이제 구간으로 표시하고 싶어. 아, 시작이 1이구나. 그러면은 1보다 크다. 계속 크니까 무한. 등호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가로, 둥근 괄호를 쳐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원래부터 연속함수가 있다고 했죠. 연속함수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선생님 주제 한 10번 정도 해준 것 같은데 fx가 다항함수예요. 1차, 2차, 3차, 4차. 어렵게 표시하면 이런 형태죠. n차 다항식. 다항식이면 1차, 2차, 3차, 4차. 다항식은 무조건 연속인 거예요. 어디에서? 모든 실수에서. 그럼 모든 실수를 정역을 우리가 답을 얘기할 때는 그동안에는 모든 실수라고 썼단 말이야. 근데 이걸 구간으로 표시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쓰면 되지. 이게 전범위. 모든 실수랑 똑같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전체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수함수부터 갈까요? 두 번째. 연속함수가 누가 있다고 그랬지? dx분의 fx. 이런 형태야. 대신에 얘는 조건이 있어. 분모가 0을 제외하고 dx가 0이 되는 걸 제외하고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분모가 0 되는 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수직선상에서 이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거든. 그럼 이거를 원래는 그전에는 어떻게 썼어? x가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x가 마이너스 1을 제외했는데 마이너스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정답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구간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보다 계속 작은 거니까 이렇게, 또는 마이너스보다 큰 쪽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보다 큰 거, 또는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니까 이렇게 구간으로 표시한다. 지금은 이 구간이 더 귀찮지? 이거 훨씬 더 편하잖아. 그렇지 않아? 얘는 오히려 구간으로 표시하는 게 더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연속함수 뭐 있었어? 무리함수 있죠? 루트 안에 fx가 있는 거. 그럼 얘는 언제가 연속이에요? fx가 0 이상인 경우에 이 범위에는 연속이 되는 거죠. 0보다 작으면 불연속이 됩니다. 네, 정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을 보면 얘가 0 이상일 때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넘기면 x가 3 이하다. 이게 바로 정역의 구간이야. 연속인 범위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내가 구간으로 표시하고 싶어. 그럼 구간 뭐라고 쓰면 돼? 왼쪽은 끝이 없잖아. 마이너스 무한대. 3은 등호가 들어가니까 딱딱하게 90도짜리. 이렇게 하면 정역을 구간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극한값을 이제 계산하는 게 첫 번째 단원인데 그게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 0분의 0꼴. 푸는 방법 정해져 있다고.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정해져 있어.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정해져 있어. 네 번째 이런 형태 모양이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거를 부정해. 근데 나는 저렇게 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럼 수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풀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난 저걸 안 따라가? 그럼 어떻게 풀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 모양을 보고 0분의 0꼴이네? 얘를 인식을 해야 된다고. 다섯 번째, 문제 뭐가 나와? 부등식이 나와. 부등호가 나온다고. 그럼 100% 샌드위치 정리. 여섯 번째 뭐가 나와요? 모양을 맞춰주는 거. 꼴을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 일곱 번째는 뭐예요? 치환해서 푸는 거.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이것만 풀어도 7, 80점 나오지.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시험장에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연속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 근데 이 모양을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모양이 똑같은 거를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한번 해봐. 154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154번을 봐봐. 이런 형태 모양이에요. fx가 있는데 어떤 숫자보다 같거나 클 때, 등호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x가 a보다 같거나 클 때는 얘, 작을 때는 얘. 함수가 두 개로 나눠진 거야. 어떨 때는 세 개로도 나눠질 수도 있어요. 요 모양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fx가 나눠져 있잖아. 요 범위일 때는 얘, 요 범위일 때는 얘. 이게 구별이 되면 돼 일단. 얘도 보세요. fx가 요 범위일 때는 얘, 요 범위일 때는 얘, 요 범위일 때는 얘. 두 개로 나누든 세 개로 나눠져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fx가 요 범위일 때는 얘, 요 범위일 때는 얘. 이게 유형 1번이에요. 첫 번째 유형은 fx가 범위에 따라서 식이 달라.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첫 번째 유형이구나.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첫 번째 유형이구나를 안다면 너무 그냥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유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형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fx가 식이 두 개든 세 개로 나눠져 있어. 주어진 범위에 따라서 함수식이 다 달라. 이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세 개로 나눌 수도 있고 네 개짜리는 잘 안 나오지만 네 개로도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쓴다고. x가 a보다 작을 때 여기 식이 들어가 있겠죠? x로 이루어진 식, gx라고 할게요. x가 a보다 같거나 클 때 등호는 어디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여기도 x가 들어간 식이 있을 거 아니야. hx.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다고?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요 안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거야. 그 미지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라고 좀 얘기해 줄게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얘 연속함수입니다. 다항식 아니면 루트가 나오거나 분수 형태가 나오는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아까 전에 연속함수 3개 있죠? 그 놈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a보다 작을 때 연속이고 a보다 같거나 클 때 연속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만 따져주면 돼요? 경계인 a에서만 연속인지를 따져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근데 증명을 하기 전에 일단 문제 푸는 결론부터 갈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데 연속이라고 나왔습니다. 결론이에요. 수학 못한 놈들은 그냥 애우시라고. 결론. 여기다가 a를 넣어. 선생님 등호 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a 넣어. 이따 증명을 해줄 테니까. 여기 x가 a보다 같거나 클 때죠. 여기다가 a를 넣어. 같다. 이거 풀면 정답이에요. 그냥 이 풀이가 정답이야.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해 줄 테니까 이 형태 모양 나왔을 때 이렇게 풀면 정답이라고. 그럼 봐봐. 이 형태가 똑같지?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대. 요 a 넣어. 4a. 여기다 a를 대입해요. 어떻게 한다고? 같다. 그럼 이걸 풀면 정답이야. a가 마이너스를 또는 5거든. 연속인지 아닌지는 무조건 좌우함이 같은 거 아니겠어요? a에서의 좌극한. 증명 갑니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하시면 좋은 거고. 얘가 같으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에서 좌극한은 요거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면 a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놈일 거 아니야. 얘를 대충 보면 이렇게 봐봐. 여기 x는 a야. a보다 작을 때 gx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fx가 a에서 자극하는 요 함수에 집어넣는 요 놈이잖아. 얘가 요거일 거 아니야. a에서 자극한 요 놈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돼? 합성함수가 아니니까 요 구멍 뻥 뚫린 숫자, 요 숫자 읽어주면 되잖아. 그럼 이 구멍 뻥 뚫린 놈 누군데? 요게 그냥 a를 집어넣는 놈이잖아요. 이게 ga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자리가 부족한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줘. 봐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 여기 x축이야. x축.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어요. 0을 기준으로 갈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식이 이렇게 돼 있어. 이 식이 x 플러스 4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는 0에서 좌극한을 구하고 싶어. 얘 구멍 뻥 뚫린 게 4잖아. 0에서 좌극한을 구하고 싶어. 그럼 답을 4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쵸? 구멍 뻥 뚫린 거, 구멍 뻥 뚫린 기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fx의 a에서 좌극한이 되는 겁니다. 우극한 누구야? 얘잖아, 얘. a에서 우극한이죠. 얘는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은 당연히 같이 왜 같다고 했지? 연속함수로 나와 있다니까. 연속함수는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똑같잖아요. 자동이잖아. 그럼
그럼 이걸 구할 필요 없이 HA가 될 거 아니야. 얘랑 무조건 똑같으니까. 얘 이 자체가 연속함수라고. 그럼 결국은 좌극하는 얘고 우극한 함수값은 얘야. 그럼 얘네들이 같으면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 결과가 그냥 A 대입, 그냥 A 대입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원리는 이래요. 근데 이게 못해도 전혀 관계는 없다. 물어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요 형태를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A 대입하고 A 대입해서 같다. 만약에 범위가 3개로 돼 있어. 2개가 아니라 3개로 돼 있어. 여기 쓸게. 여기 GX. X가 A보다 작을 때. 여기는 HX. X가 A보다 같거나 크고 B보다 작을 때. 마지막 PX. X가 B보다 같거나 클 때. 그럼 이번에 끊어져 있는 경계가 2개 있지, 2개. A에서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A를 넣고, 좌극한, 여기다가 A를 넣고, 우극한 함수가 같다. 그 다음에 경계가 끊어진 게 이번에 또 B거든요. 여기다가 B를 넣고, 여기다가 B를 넣으면 정답이라고. 이거 2개 연립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쉽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어디 있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66번이야. 166번은 2개처럼 보이지? 하지만 실제로는 얘는 3개야. 그래서 이런 형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 놓지 마시고 선생님 저거 쓰는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거 쓰는 거야. 작은 것부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AX 더하기 1.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면 AX 더하기 1. 요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예요.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렇게 나누시는 2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개야. 그럼 이제 어떻게 풀겠어? 여기 경계가 마이너스 있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 자꾸 외우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쓰라고 일단 답부터 먼저 구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라고. 요거 하나 푸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경계가 어디 있어? 몇이야? 4잖아, 4. 그럼 여기에 4를 넣고. 야, 이렇게 쉬운 거 어딨냐, 진짜. 초등학생도 다 푼다, 진짜. 4를 집어넣고. 여기다 4를 집어넣고. 미지수 2개, 12개. 연립일차 방정식 풀면 정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유형 1번이라고. 근데 유형 1번부터 틀리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게 유형 1. 그러니까 유형별로 너네들이 푸는 방법을 마스터해 주시면 정말로 틀릴 일이 없다. 진짜 이 연속 문제는 틀릴 일이 없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선생님이 프린트 5문제 준 거 있지? 그게 연속의 메인 단원이야. 그거를 풀 줄 안다면 연속은 끝난 거야.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각 풀이 방법만 익혀주시면 연속은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깔깔한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유형이 지금 5가지 유형이에요. 그거만 내 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은 됐어.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생긴 모양 봐봐. 2일 때 2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요거 또 찾아줄게. 모양을 잘 보셔야 돼. 없어. 응? 여기 2일 때 2가 아닐 때. 그럼 얘가 2가 아닐 때가 100% 0분의 5꼴이야. 생긴 모양 정해드릴게요. 생긴 모양 어떻게 생겼냐? 유형 2번입니다. 두 번째 유형 2. fx가 있어요. x가 a가 아닐 때 이 자리가 무조건 0분의 5꼴. x 빼기 a분의 gx, 뭐 x가 들어간 식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0분의 5꼴이에요. 100% 99%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x가 a일 때는 함수값이거든 fa. 숫자로 되어 있죠. 얘는 숫자.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시나 연속이라고 문제에서 나옵니다. 연속일 때 이 안에 들어있는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연속인 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풀이 방법이 뭐 때문에 나와? 좌우함이 같다야. 야, 우리 0분의 5꼴 극한값 구할 때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구했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밑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 0에서 극한을 물어볼 때 0에서 우극한, 좌극한을 따로 구했어요? 0분의 5꼴 할 때? 아니죠. 그냥 인수분해해서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끝이잖아. 그쵸? 그래서 A가 아니기 때문에 A에서의 좌극한과 A에서 우극한은 요 함수, 요
0분의 0꼴에서 극한을 구해야 돼요. A에서 극한을 구하면 돼. 좌우를 구할 필요 없죠. 그냥 A에서 극한값 구하면 되겠죠. 이 상태가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좌 극한, 우극한을 따로 구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럼 이거랑 누구랑 똑같으면 돼요? 얘랑 똑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그 전에 극한 문제 얘랑 같겠죠. 잘 보세요. A랑 B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구했어? 1 넣었을 때 분모가 0이니까 1 넣었을 때 분자도 0이다. 1 넣으세요. B는 마상. 여기는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한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A값은 3. 이렇게 구했죠? 이 문제랑 다를 바가 없어. A에서 극한값이 이 함수값이랑 같다. 그래야지 연속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B에서 극한을 구한 게 극한값을 구한 게 여기는 2일 때 함수값이랑 같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0분의 0꼴이잖아. 여기 약분되잖아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 곱셈 공식이야. 약분을 하고 2를 집어넣으면 12. 그래서 극한값이 10이니까 함수값도 12가 되면 연속이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A에서 극한값을 구한 게 함수값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그냥 0분의 0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형 2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의 모양이죠. 모양 좀 파악을 해야 돼. 선생님 나 모양 좀 파악 못하겠어요? 그럼 계속 보면서 외워야 된다는 거야. A가 아닐 때는 0분의 0꼴. 분모 무조건 0이야. 2 넣으면. 얘는 그냥 숫자. 외워야 된다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럼 저걸 어떻게 푼다고? 이거의 극한값이 얘다라고 풀면 끝이라니까? 우리가 앞에서 극한을 구하는 그 문제랑 똑같단 말이야. 모양만 다르게 나올 뿐이라고.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4 이게 b 이 문제야. 저 형태 나오면 얘는 무조건 0분의 5꼴 2에서 극한값이 여기는 함수값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 돼야 되죠? 그럼 여기는 분자에 뭐가 있어요? x 빼기 2가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거 숫자가 마사가 되려면 여기 x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물론 대입해서 0이라고 풀어도 되고 난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풀어요. 약분을 하고 2를 넣으면 함수값은 4. 왜냐면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b는 4. 그럼 얘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a는 0. 얼마나 쉽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딨어. 그냥 거저먹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생긴 모양만 봐봐. 왼쪽에 fx가 들어가 있어. 곱하기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 요 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것도 보세요.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fx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보세요.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fx가 되어 있지. 똑같은 모양이라고 인지를 해야 된다고. 그럼 이 유형 3번은 유형 2를 변형한 모양이야.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가 변형이 됐냐면 선생님 요걸 노트니까 약간 귀찮으니까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fx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거 앞에 거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렇게나 나눌 수는 없잖아. 0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가 0 되는 x가 2점 이렇게 쓰는 거예요. x가 2가 아니면 나누기가 가능해. 왜냐면 0이 아니니까. 나눴어. x 빼기도 저 나눈 거예요. 그럼 x가 2일 때 f2는 못 구하지. 왜 못 구해? 여기다 2를 집어넣는 순간 0이 돼버리니까 f2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랑 똑같아.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봤네? 유형 2번이잖아. 그러니까 유형 3번하고 유형 2번은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푼다고? 2에서의 극한이 함수값이랑 똑같다. 그럼 얘가 0분의 0꼴이잖아. 무조건 x 빼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0분의 0꼴 약분하고 2 넣으면 6. 그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똑같다. 그래서 f2가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와, 그러면 지금 봐봐. 유형을 3개를 배웠는데 첫 번째 유형은 범위로 나눠져 있어. 대입 같다. 두 번째 유형은 0분의 0꼴이야. 약분 대입. 세 번째 유형은 얘 나눠버리면 유형 2랑 똑같아. 얼마나 좋아. 지금 유형 1, 2, 3이 그냥 거저먹기로 나오는데. 이거 풀어보세요. 173번. 이쁘게 풀려면 원래대로 풀어. fx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걸 나눠야 된다고. 근데 0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 얘가 0 되는 게 x가 1이잖아. 1 되면 0이지. 그래서 1이 아닐 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마음대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x가 1이 아닐 때 라고 쓰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 이렇게 안 풀어 그냥 0분의 0을 바로 풀어버리지. 니네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럼 x가 1일 때는
F1을 구하고 싶어. 1을 넣으면 좌벽이 0이 돼서 F1을 구할 수가 없어. 얘는 모르는 거야. X에다 1 넣었을 때 F1의 값은 몰라 이 뜻이에요. 그럼 딱 봤더니 유형 2번 유형이랑 똑같네? 유형 2번 어떻게 푼다고 했지? 아 여기서 1에서 극한값을 구하면 이게 0분의 0꼴인데 그게 함수값이랑 같아야지 연속이구나. 그럼 여기 있는 거 분자가 여기 1 넣었을 때 0이 되려면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돼요? 0분의 0꼴이니까 100% 0분의 0꼴이야. A가 3이라고. 여기 있는 부분이 x 빼기 1, x 빼기 3으로 되어 있어서 0분의 0꼴 찾고 1을 넣었을 때 마 2. 그래서 이놈이 정답이 마 2. f의 값이 마 2가 나옵니다. 함수식이 다르지? 이런 게 원래 유형 1번 아니었나? 이 범위에서 얘, 요 범위에서 얘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유형 1번인데 유형 1번에다가 추가가 됐습니다. 뭐가 추가가 됐냐면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 유형 1번하고 비교해봐. 아까 유형 1번은 범위가 나눠져 있지만 이 범위 자체가 얘랑 얘랑 합치면 전범위거든. 그러니까 이 뜻이 이 뜻. fx가 있는데 얘가 x가 1보다 작아. 그럼 1보다 작은 거 다. x가 1보다 같거나 커. 오른쪽에 있는 거 다. 그러니까 얘네들 합치면 전범위잖아. 아니면 범위가 3개로 나눠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2보다 같거나 크고 5보다 작아. x가 5보다 같거나 커. 얘네 얘네 3개 다 합치면 어차피 전범위거든. 그쵸?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0부터 3까지랑 3부터 5까지밖에 없어. 봐봐, 이런 거죠. 0부터 3까지. 원래는 작은 걸 위에다 쓰는 게 편한데 이렇게 거꾸로 바꿔서 쓸게. 작은 것부터 쓸게. 0부터 3까지. 0부터 시작해서 3 미만. 이때 함수가 2차 함수로 나와 있고요.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3부터 여기 5까지. 여기가 3x 빼기 6이야. 그러면 아까 유형 1번으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전개가 여기 3이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 3이.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은 값이랑 같아야 되잖아. 이게 유형 1번 유형이었으니까. 근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찾느냐? 요 놈이에요. 요 놈. 이게 뭐죠? x랑 x 더하기 5랑 똑같아. 얘랑 얘랑은 5개 차이가 있는데 값이 똑같아요. 이런 걸 뭐라고 했죠? 반복함수, 주기함수. 반복된다고 했잖아. 0을 넣었을 때 0하고 5랑 똑같아요. 1을 넣었을 때 1하고 6이랑 똑같아. 2를 집어넣으면 2랑 7이랑 똑같은 거예요. 5칸씩 반복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봐봐. 0부터 5까지만 식이 되어 있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대충 좀 그림을 그려볼게. 대충. 완벽한 건 아니고. 여기가 0부터야. x가 0. 요 자리가 x가 3이에요. 그럼 이놈이 2차 함수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 전 대충 그림 그릴게. 얘도 그냥 대충 그릴게. 지금 정확한 그림 아닙니다. 그냥 보여주려고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칠게. 그 다음 건 직선이죠. 3부터 5까지죠. 당연히 연속이기 때문에 연결이 돼야지. 얘는 원래 구멍이 뻥 뚫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었는데 얘가 구멍이 뻥 뚫려 있었는데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 직선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쭉 뻗어나갈 거란 말이야. 쭉 뻗어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야. 어디까지? 5까지. 이 라인이 5까지라고 칩시다. 이렇게 x는 5예요. 이렇게 끝났어. 이 5칸이 그 다음에도 계속 반복이 된다는 뜻이야. 어떤 형태가? 이 형태가. 5칸마다 반복이 된다는 뜻이야. 이 뜻이. 이것도 외워야 된다고. 5칸마다 반복. 우리 삼각함수 할 때 했잖아. 주기함수. 그러면 여기 있는 0하고 요 그림이 그대로 여기 와서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근데 얘는 이쪽에 있네.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부터 어디까지? 8까지죠. 5칸씩 그 반복되니까 8까지. 그림이 요 그림이 똑같이 여기다 그려져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보세요. 어때? 여기서 다르면 불연속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이 뭔데? 5를 집어넣은 거랑 이 값은 0을 집어넣은 거거든. 요렇게 크로스야. 요렇게. 여기 있는 0이 5칸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5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유형 4번이라고 있어. 이런 형태는 선생님이 이쁘게 그림을 그려줬지만 앞으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범위가 되어 있고 딱 5칸. 그럼 뭐야? 이쪽 대입한 거 같고 이렇게 대입한 거 같다라고 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 3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같다. 두 번째는
0 집어넣은 거, 5 집어넣은 거 같다. 여기 크로스가 같은 거라고. 0 집어넣으면 B, 5 집어넣으면 9. 두 개 연립하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유형 1번, 2번, 3번, 4번이 너무나 허접해. 왜 푸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거 되게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 3 넣고, 3 넣고, 0 넣고, 5 넣고. 그러니까 이 모양을 익혀야지. 이 모양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푼다. 근데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아,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와 여기 5를 집어넣은 자리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크로스. 이해 못하셔도 그냥 문제를 이렇게 푸시라고.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 못하시면은 어차피 점수 받기가 글렀어.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라도 해서 점수를 먼저 따자고. 너무 절대적으로 가지 말고. 이것도 맞추고 가야지. 외우고 나 이해가 안 돼. 자꾸 이러고 버티고 있으면은 수학을 할 수가 없다고. 간단한 결론 나왔는데 뭘 이해를 못하고 자식은 뭐가 필요해. 계산만 하면 되잖아 일단. 맞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봐봐. 유형 첫 번째 유형은 그래 잘 안 보여. 이게 문과 스타일은 안 보여. 괜찮아. 계속 보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주어진 범위에 함수식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이게 유형 1. fx가 범위에 따라서 식이 달라. 여기 있는 식이 2개로 나눠져 있든 3개로 나눠져 있어. 풀이 방법. 결론이 중요한 거야. 여기 a 넣고 여기다 a 넣고 같다. 이게 유형 1. 두 번째 유형입니다. fx. 이 자리가 무조건 0분의 0꼴. 분수로 돼 있어요. 무조건 분수. 무조건 분수 0분의 0꼴. a가 아닐 때 요놈 a일 때는 몰라 함수값 fa. 그럼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어요? 이게 유형 2번이죠. 어떻게 풀어요? 이거의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다. 요거 밑에 바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따로 써줄게. 이게 0분의 0꼴입니다. 이 자리가 무조건 0분의 0꼴. 이거의 극한값이 여기는 fa랑 똑같다라고 푸는 거예요. 이게 유형 2. 그럼 유형 3번은 어떻게 생겼어? fx가 여기 왼쪽에 있는데 곱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놈을 여기 있죠? 얘를 이렇게 나누잖아? 요 모양이라고. 이게 유형 3번하고 유형 2가 모양만 다를 뿐이야. 모양에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얘를 나눠주시면 요렇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형 3번이야. 당연히 풀이 방법 똑같겠지. 근데 이걸 딱 보고 fx 곱해져 있구나. 나눠야 되겠네. 나눠주시라고 이렇게. 루트 1 더하기 x 빼기 루트 1 빼기 x. x로 묶어줄게 그냥. 인수분해 되니까. 이게 x가 1이 아닐 때. 왜? 1을 집어넣으면 뭐냐? 0이구나. 얘가 0일 때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0이 아닐 때는 몰라. 함수값 몰라. x요. 얘를 구하는 문제잖아. 그럼 어떻게 푼다고? 0에서 극한값이 여기는 함수값이랑 같다. 앞에는 극한 문제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유형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형 4번은 아까 전에 나왔던 모양이지. 유형 4번. 유형 4번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 번째 유형. 형태만 파악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유형 4번은 유형 1번하고 비슷하지만 얘가 범위가 한정이 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gx, hx. 그리고 fx가 이렇게 몇 칸마다 반복이 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요거랑 이렇게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힌트가 돼 있어. 그럼 얘를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어떻게 해요? 여기가 b잖아, b. 얘 b는 거랑 이쪽에 b는 거랑 같다. hb. 두 번째는 이쪽이 같은 거, 이쪽이. 여기다 a는 거랑. 풀이 방법 너무 쉬워. 여기다 c는 거랑 같다. 이렇게.